공자의 사회체계는 이렇듯 군주를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와 그것의 위계 질서, 그 힘이 매끄럽게 행사되는 것을 다스릴 치자, 그리고 매끄럽게 행사되지 못한 상태, 이것을 란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란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자기보다 아래 서열을 상대로 한 힘은 얼마든지 용인되었던 거죠. 그것이 공자의 사유체계이고 고대 중국의 정치관념입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정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재상이 되어가지고 직접 통치권을 확보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자가 직접 재상이 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실패를 하죠. 그래서 그는 정치를 제대로 할 사람, 군자라고 불렀고,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시경서경과 같은 고전을 익히고 예와 악에 대한 소양을 익히고 궁극적으로 인을 완성한 사람이다 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인은 무엇보다도 무힘이 아닌 문의 힘을 가리킵니다. 문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문화를 떠올리겠지만 공자가 강조했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비폭력적인 정치 권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자는 정무 담당자들이 갖춰야 될 소양을 종합적으로 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인 외에도 공자는 함께 강조하는 게 지, 용, 의, 예, 충, 효, 신, 이런 여러 덕목들을 차례대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나머지 덕목들의 총화 또는 근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군주나 지배계급 이런 사람들의 멋진 외모 그리고 또 행위 이런 것들을 칭송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칭송의 말을 자격의 말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합니다. 인을 완성하자면 내면로는 예와 악을 닦고 외면로는 시경이나 서경 같은 고전을 읽고 이래야 된다라고 공자는 강조하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것만은 부족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인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앞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늘 궁금증을 갖고 스승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공자의 대답은 그때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교원영세에게는 인이 없다, 이런 말이라든가, 그 사람이 저지르는 허물을 보면 인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라든가,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라든지, 인자는 수명이 길다, 인자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만 나열하지 어떠해야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인뿐이 아니라 다른 추상 명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위주로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이처럼 개념을 도외시하는 태도는 공자만의 특징이 아니라 한자문화권 전체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본질주의를 부정하는 상대주의적인 태도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주의를 부정하면서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이 공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서만 상대를 보고 자기 자신의 언어로서만 상대를 규정하는 것,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객체로 보지 않고 대척으로 본다는 거죠. 개념 위주로 공부해온 현대인이 논어를 통해서 유가사상을 이해하자면 이러한 중국적인 전통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논어에 언급된 그 인을 정리를 해보면 타인을 의식하면서 타인과 공감하고, 나아가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직에 나아가서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갖추고, 사적인 욕망을 절제하면서 예라고 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 근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미적 감성에서 우러나오는 타자에 대한 배려나 사랑. 그러니까 공자가 말했던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 내면의 어떤 덕성,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배계층으로서의 외적인 행동 규범, 여기에다가 무게를 둔 개념이죠. 남을 골고루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 그리고 고든 사람과 굽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 인간을 통합적으로 대할 줄 아는 능력이 인, 인간을 개별적으로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출문 여견 대빙요, 사민 여승 대제요,
기소불력을 물시어인하며 제방무언이요 제가 무언이라. 번역을 해보자면 집을 나가서 공무를 볼 때는 누구한테나 큰 손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인민을 부릴 때는 그 인민을 큰 제사 모시듯이 인민을 그렇게 모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 남에게 시키지 않고, 그리고 중앙에서 일하든 지방에서 일하든 남에게 원망 사는 일을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교적 잘 대답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공자는 자기 자신이 이리관지하는 도리에는 충과 설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설화가 하는 것이 뭐냐면 기소불력을 물시어인, 자기가 싫어하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 베풀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충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자가 얘기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와 이 충,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다만 공자는 이 인을 지배계층에 필요한 덕목으로 얘기했지 피지배계층을 포함하는 보편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음.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공자는 바람직한 지배계층에 대해서만 고민했던 사람이지 보편적인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자를 뭐 보편적인 휴머니스트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봅니다. 인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덕목이에요? 무슨 통치 철학이에요? 이게 어느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의 의도는 자격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무를 담당해야 된다. 개인의 덕목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의 덕목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이 그래서 어떤 덕목이에요? 공자의 언어만 가지고 말하자면 충서입니다. 기소불력을 물시어인하라.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한테도 시키지 말라. 이것이 서고, 충은 누구에게나 공경하고 남을 어렵게 여겨라. 요겁니다. 그거는 리더의 덕목이네요. 리더라기보다는 정무 담당자, 정무 지배계층으로서 이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인간주의적이랄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가 네. 피통치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듣고 이렇게 해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 상당히 민주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아가 2500년 동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남에게 원망받을 짓 하지 마라. 그리고 그리고 네가 지배계급이 돼서 아랫계급을 시키더라도 제사 모시듯이 공경해서 시켜라. 그리고 너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요것은 오늘날 봐도 지극히 그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되죠.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근데 네. 인을 처음에 설명하실 때 무가 아니고 문의 힘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비폭력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문으로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예, 무력으로 힘으로서 다스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층에 대한 덕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계층으로 덕목으로서 피지배계층을 다스릴 때는 물리적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인문적인 힘으로 해라. 비폭력적 교양의 힘으로 해라.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피통치자들이 자발적으로 승복하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통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해라. 예. 그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뭐 그거는 상당한 덕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네. 시대에 봐서도. 예. 그래서 오랜 세월 관방의 학문으로 관에서 채택하는 학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 중에 네가 하기 싫은 거를 남한테 시키지 마라. 네. 그 부분 있잖아요. 아까 예. 말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한자 말로는 서입니다. 상대방 마음과 네 마음을 동일시할 수 있는 자세. 자, 그러면 이제 근본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대인관계를 이렇게 하라고 예. 설명한 건데,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설명하실 때 문의 힘은 인이다. 예. 그 얘기는 정치에 제일 중요한 게 평화와 안정이라고
본 거예요? 질서의 안정이죠. 질서. 예.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평화죠. 난이 안 일어나는 게. 그거보다는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 피스라고 하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 치라고 잘 다스려진다. 이런 글자를 치, 쓰고 치. 네. 예. 치. 치의 반대가 란이고 그리고 치를 하는 방법은 위계 질서를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 치는 위계 질서를 지키는 건데 예. 이제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난이다. 예. 아, 그런데 위계 질서를 잘 유지하려면은 인의 덕목을 잘 실행해라. 예. 그런 건가요? 문치를 해야 된다. 문치를 해야 문으로. 된다. 네. 그 문치의 핵은 인이다. 또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게 그 아까 상대주의와 본질주의 예. 설명, 그 어려운 설명인데. 네. 근데 일단 유교는 상대주의적이다 이런 성격 경향이 강하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본질이라든가 그 원칙이라든가 근본 원리라든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이 없었다 이거죠. 서구적인 문명이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과정, 그런 이데아라는 것을 설정하고 지금 모든 것은 현상에 불과하고 그 이 현상을 담지하고 있는 어떤 본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사고는 없어요. 중국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런 사고에 변주어서 설명하자면 공자의 생각은 상대주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요즘의 상대주의적인 그 사고방식과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유교에서는 절대 선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악에 대한 개념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본질적으로 악이 있고 본질적으로 선이 있고 요런 생각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선이 본질적인 악을 눌러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서양 말로 evil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악으로도 읽지만은 미워할 오로 읽습니다. 그 한자의 악은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돌려서 선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통치의 임무로 생각하는 거지 악을 박멸시키자, 소외시키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불이라는 것은 때려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제거시켜야 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질주의적인 생각이라 이거죠. 거기에 비해서 공자의 생각은 상대주의인 것으로서 그런 것은 없는 거다. 본질적인 선악의 개념이 없네.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차이네요. 네, 본질이라고 하는 생각이 본질이라는 생각이 없어. 그렇습니다. 원리니 본질이니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굉장히 유연한 사고예요. 실상에 대한 인정이죠. 현실에 대한 인정. 그 현실을 어떻게 좋게 가꿀 것인가 하는 거지. 이 현실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어떤 한쪽이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없죠.